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인물 면면도 놀랍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기사 나올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기사 나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 부승찬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 방기한다면 그 또한 국민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의 폭정을 막으라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습니다. 또한 내란 종식을 위해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바로 서고 정상적인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란을 일으킨 자, 내란을 옹호하는 자,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희망의 꽃이 피고 다시는 이러한 세력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 포용은 진실 앞에 진정한 사과, 반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협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총리님 국정 운영하시느라 그리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요. 대법원장은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총리님께서 보시기에 대법원장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어서 저도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싶습니다만은 법관 일반으로 말씀드리면 예. 첫째는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자세, 두 번째는 그러면서 다루는 법의 원칙을 충분히 지키면서 충실히 지키면서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집행해 나가는 그 두 개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과 법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자세겠죠. 만일 그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겠죠? 어려우십니까? 갑자기 가정법으로 질문 주셔서. 예. 아니, 법관의 자세,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관 내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름값을 한 희대의 제보 내용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인물 면면도 놀랍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PPT를 녹취를 풀어서 한 얘기인데요.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까 총리님 말씀대로 법관은 공평, 무사하고 청렴해야겠죠? 그리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기사 나올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기사 나옵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해서라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기사로는 얼핏 봤습니다만은 제가 뭐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요. 사실이라면은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거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정하기보다도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5월 1일 날 이재명 사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 아시죠? 대법원 창립 이래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9일 만에. 근데 파기환송하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한덕수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도 수사해 주길 바랄 겁니다. 억울하면. 그래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제가 거기에 지금 답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저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예, 총리님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내란 종식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2.3 내란 수사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진전이 있고 그래서 더 연장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실하고 잘 다 밝혀지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267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번 계엄에 투입된 군경이 4,700여 명입니다. 이 방대한 사건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자니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기소 제대로 이루어질지 저는 약간 의문스러움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내란 특검과
검찰에서 겨우 22명을 기소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기소했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민간인 9명, 군인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 사건 아시죠? 네. 이모 중사 사건. 이때 군검찰과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2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방부에서 총 38명에 대해 감사 징계 등으로 문책을 했습니다. 단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 가족은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왜 제가 이 자리에서 2021년 그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시는지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12.3 내람은 아시겠지만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건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특검의 입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 중대한 사건에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특검에서 기소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란의 기획자들, 동조자들이 버젓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검과 더불어.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리가 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내란의 장성들이나 책임자급 외에 실제로 기획과 관련된 실무자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생각했던 문제의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 다른 나라의 무슨 전범 재판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볼 때 이런 사안은 과연 시한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식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의 결과가 나오는데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고 정부로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